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대에 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창가에 기대어 하루의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거나 혹은 마음속에 아직 식지 않은 생각들이 작은 별처럼 떠다니고 있다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과학이 낮은 목소리의 속삭임이 되고 호기심이 따뜻한 담요를 덮고 천천히 눈을 감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은하들이 모여 만든 우주의 거대한 벽, 너무도 크고 깊어서 인간의 상상력이 잠시 말을 잃는 그 신비로운 구조를 향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여러분을 오래 깨어있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 우주가 남긴 아름다운 수수께끼 하나를 품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별들은 마치 검은 천 위에 흩뿌려진 소금 알갱이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것들은 아무렇게나 놓인 것 같고 특별한 질서 없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더 멀리, 더 깊이, 더 오래 바라보기 시작하자 이상한 장면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별들은 혼자 있지 않았고 은하들도 혼자 떠다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긴 실처럼 이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두꺼운 매듭처럼 모이며 또 어떤 곳에서는 거대한 벽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손이 조용히 짜놓은 어두운 비단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은하들이 만든 거대한 벽입니다. 이 벽은 우리가 집에서 보는 벽처럼 단단한 돌이나 벽돌로 된 것이 아닙니다. 손을 대면 만질 수 있는 표면도 없고 그 앞에 서서 그림자를 들이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은하들이 아주 먼 거리에 걸쳐 이어진 거대한 배열입니다. 각각의 은하는 별과 먼지와 가스와 보이지 않는 물질을 품은 섬처럼 떠 있고 그런 섬들이 수억 광년의 거리 위에서 줄지어 이어지며 마치 우주의 어둠 속에 세워진 빛의 성벽처럼 보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비어있는 듯한 우주가 사실은 이렇게 거대한 구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조용한 방 안에서 먼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마음을 흔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붙잡아 볼 과학의 개념은 중력입니다. 중력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초대장 같은 힘입니다. 물체가 서로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부드러운 끌림이며 별을 만들고 은하를 묶고 은하들이 다시 더 큰 무리로 모이게 하는 조용한 실입니다. 중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중력은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작은 밀도 차이를 키우고 흩어진 물질을 모으며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흔적을 거대한 구조로 자라게 합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바위를 어루만져 길을 내는 것처럼 중력은 우주의 가장 큰 건축가가 됩니다. 아주 이른 우주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뜨겁고 빽빽했으며 빛과 물질은 마치 끓는 안개처럼 서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개는 완전히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조금 더 조밀했고 어떤 곳은 아주 조금 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았습니다. 따뜻한 이불 위에 생긴 거의 보이지 않는 주름처럼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성급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시간을 아주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작은 주름은 중력에 의해 조금씩 깊어졌고 물질은 더 조밀한 곳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별들이 태어나고 은하들이 모이고 마침내 은하들이 만든 긴 벽과 실 같은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우주의 거미줄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거미줄은 비어있음과 연결됨을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가늘지만 전체 모양은 정교하고 빈 공간은 넓지만 아무 의미 없는 빈틈이 아닙니다. 우주의 거미줄도 그렇습니다. 은하들은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처럼 놓이고 그 필라멘트들이 만나는 곳에는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매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은하가 드문 거대한 공동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거대한 벽은 바로 이 우주 거미줄의 두꺼운 실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따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지도를 펼치면 그 빛들은 하나의 조용한 문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거대한 구조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는 대체로 고르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해도 충분히 멀리서 보면 바다가 평평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관측이 깊어질수록 은하들은 생각보다 더 거대한 줄과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대 구조는 너무 길고 넓어서 우리가 아는 우주의 균일성이라는 생각을 다시 조심스럽게 만져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주론을 곧바로 무너뜨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우주는 어느 규모에서 진정으로 고르게 되는가? 우리가 본 벽은 특별한 예외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충분히 큰 지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착각인가? 은하들이 만든 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거리를 느끼는 감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방과 거리와 도시를 기준으로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몇 걸음, 몇 시간, 며칠의 여행으로 공간을 가늠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벽은 그런 감각으로는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 길이는 수억 광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부르는데 빛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빛이 수억 년 동안 달려야 겨우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을 가늠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잠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것은 크다기보다 우리의 크기 감각을 부드럽게 녹여버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구조도 결국 작은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다정한 교훈처럼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벽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하들이 장엄한 대열을 이루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 같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중력을 만나 점점 커졌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밀도가 조금 더 높은 곳은 중력으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고 더 많은 물질이 모이면 중력이 더 강해지며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일상적인 비유로 말하면 눈밭 위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주변의 눈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의 벽은 그런 눈덩이가 상상할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이 넓은 공간에서 자라난 흔적입니다. 이 벽을 이루는 은하들은 저마다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어떤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주위에는 행성들이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행성에는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바다에는 아직 이름 없는 화학 반응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하 장성은 단순한 천문학적 구조가 아니라 가능성의 긴 복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빛나는 점들의 배열이지만 그 각각의 점 뒤에는 별의 탄생과 죽음, 먼지의 순환, 행성의 침묵, 그리고 어쩌면 어느 먼 존재의 밤하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저 거대한 벽 어딘가에 또 다른 눈이 있어 우리 은하를 하나의 희미한 점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말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벽을 관측하는 일은 단순히 망원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의 위치와 거리, 그리고 빛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세심하게 살핍니다. 먼 은하의 빛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길게 늘어나며 그 변화는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보낸 편지를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종이는 낡았고 잉크는 옅어졌지만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편지가 지나온 시간을 짐작합니다. 은하의 빛도 그렇습니다. 빛은 우주라는 긴 우편길을 지나 우리에게 도착하고 그 빛의 색과 세기는 은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조용히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의 은하 또 하나의 은하가 지도 위에 찍히고 마침내 거대한 벽의 윤곽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을 끄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멀리 있는 은하를 본다는 것은 과거의 은하를 본다는 뜻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벽을 바라보는 일은 단순한 공간 여행이 아니라 시간 여행이기도 합니다. 벽의 먼 부분에서 온 빛은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수억 년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한눈에 보는 듯하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시대의 조각들을 하나의 지도에 엮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앨범에서 여러 세대의 얼굴을 한 장의 식탁 위에 펼쳐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주의 벽은 공간의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시간의 직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벽은 정말 벽일까요? 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천문학에서 말하는 벽은 경계가 뚜렷한 물체가 아닙니다. 바다 위의 파도처럼 그 구조는 밀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의 대비로 나타납니다. 은하들이 다른 곳보다 많이 모여있는 넓은 영역을 우리는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엄청난 빈 공간이 있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봅니다.
가까이 들어가 보면 벽은 단단한 장벽이 아니라 멀리서만 하나의 표면처럼 보이는 별빛의 안개입니다. 이것은 산맥을 멀리서 보면 하나의 긴 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계곡과 숲과 빈 하늘이 섞여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의 구조도 멀리서 볼수록 모습을 드러내고 가까이 갈수록 다시 비어 있음으로 풀어집니다. 이 점은 참 묘한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벽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대부분은 빈 공간입니다. 우주는 충만함과 공허함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함께 존재합니다. 은하들이 모인 거대한 벽은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벽처럼 보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의 모양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비어있음이 없다면 연결의 형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학은 여기에서 조용한 철학이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때로 빈틈을 두려워합니다. 침묵, 기다림, 아직 답이 없는 시간 같은 것들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주는 말합니다. 가장 큰 구조도 빈 공간과 함께 만들어진다고. 아무것도 없는 듯한 곳도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부드러운 여백이라고. 중력은 이 여백 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은하들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은하단은 더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며 우주의 팽창은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긴장이 있습니다. 중력은 모으려 하고 우주의 팽창은 벌리려 합니다. 하나는 손을 잡아당기는 힘 같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넓어지는 방의 벽 같습니다. 이 둘의 균형 속에서 우주의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변화합니다. 만약 중력이 훨씬 강했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뭉쳤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팽창이 너무 강했다면 물질은 충분히 모이지 못해 별과 은하가 드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은하, 장성은 이 미묘한 균형이 남긴 긴 서명입니다. 과학자들이 특히 흥미롭게 여기는 것은 이런 거대한 벽이 우주의 초기 조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하들은 단순히 현재의 위치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주 오래전 우주가 어떤 식으로 흔들렸는지, 물질이 어떻게 분포했는지, 보이지 않는 성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는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돌 속의 나이테가 나무의 계절을 기억하듯 은하의 분포는 우주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흐릿하고 일부는 해석하기 어렵고 일부는 아직 우리의 이론 안에서 조용히 불편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어떤 곳에는 이렇게 거대한 연결이 생겼을까? 그 크기는 우연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법칙의 그림자일까? 여기서 잠시 우리의 은하를 떠올려 보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는 이 광대한 우주 구조 속에서 하나의 작은 소용돌이 섬입니다. 그 안에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는 지구가 있으며 지구 위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의 방 안에 있는 작은 소리, 창밖의 어둠 천천히 내려앉는 눈꺼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은하의 한쪽 팔끝에서 일어나는 아주 섬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은하는 또 다른 은하들과 함께 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이 두 감정이 함께 올 때 우주는 두려움보다 경이로 다가옵니다. 작은 존재가 거대한 질서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은하들이 만든 벽을 생각할 때 저는 종종 어두운 바다 위에 떠 있는 등불 축제를 떠올립니다. 한 사람의 등불은 작고 흔들리지만 수많은 등불이 강물 위에 놓이면 먼 곳에서 하나의 길처럼 보입니다. 은하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은하는 자신만의 빛을 품고 자신의 별들을 돌보며 오랜 세월을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멀리 물러나 바라보면 그 은하들은 함께 길이 되고 줄이 되고 벽이 됩니다. 이 비유에는 과학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규모가 바뀌면 의미도 바뀝니다. 가까이에서는 개별 은하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멀리서는 전체 구조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주는 언제나 시선의 거리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론과 관측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장 거대한 구조들이 실제로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 때문에 어떤 착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논의가 이어집니다. 우주의 지도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계속 넓어지는 스케치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더 정밀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은하의 거리를 재고 더 깊은 어둠을 바라볼수록 지도는 조금씩 바뀝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훨씬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다면 지금의 거대한 벽들은 더 큰 무늬 속의 작은 선에 불과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우주의 중심을 찾으려 했지만 과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심이라는 생각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했습니다. 지구는 중심이 아니었고 태양도 중심이 아니었으며 우리 은하도 우주 전체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하들이 모인 거대한 벽을 보며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가장 큰 구조가 정말 특별한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그림을 보지 못한 채 놀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실망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편안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마다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넓은 창문을 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머문 첫 번째 풍경은 바로 이 은하들의 장성입니다. 그것은 중력이 아주 오래된 시간 동안 빚어낸 구조이며 초기 우주의 작은 흔들림이 자라난 흔적이고 빛과 어둠이 함께 만든 거대한 무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벽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막는 벽이 아니라 보여주는 벽입니다.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얼마나 섬세한 질서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조용한 벽입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떠올린다면 수많은 은하가 검은 공간 위에 긴 강처럼 흐르고 그 강이 다시 넓은 성벽처럼 이어지며 그 성벽 너머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더 깊은 어둠이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때로 빠른 답을 주지만 오늘 밤의 과학은 느린 호흡을 닮았습니다. 하나의 은하가 빛을 보내고 그 빛이 수억 년을 지나 당신의 상상 속에 닿는 동안 당신도 잠시 그 느린 리듬에 몸을 맡겨도 좋습니다. 중력은 급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벽도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모였고 천천히 이어졌고 천천히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도 조금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작은 걱정들도 우주의 거대한 풍경 앞에서는 부드러운 먼지처럼 가라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은하들이 세운 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다정한 비밀을 속삭입니다. 아무리 넓은 어둠 속에서도 연결은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차이가 시간이 지나 거대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조차 전체의 일부로 조용히 빛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벽 앞에서 답을 모두 얻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바라볼 곳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그 질문을 너무 또렷하게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머리맡에 작은 별 하나를 놓아두듯 은하들이 만든 거대한 벽의 이미지를 마음 한쪽에 놓아두면 충분합니다. 다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그 벽은 멀리서도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마음속에 세워두었던 은하들의 긴 벽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검은 우주 속에서 수많은 은하가 희미한 불빛처럼 이어지고 그 불빛들이 멀리서 보면 하나의 장대한 성벽처럼 보이던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조금 더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은하들이 그렇게 모여 있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과 가스와 먼지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거대한 천막이 하늘 높이 팽팽하게 펼쳐져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천막은 분명 서 있고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데 정작 그것을 지탱하는 손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언가 무섭고 차가운 비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밤에는 그것을 두려운 그림자라기보다 우주에 보이지 않는 뼈대처럼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암흑물질은 별처럼 빛나지 않고 뜨거운 가스처럼 쉽게 보이지 않으며 망원경으로 직접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별과 은하와 빛의 길에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실로 작은 종을 움직이면 우리는 손을 보지 못해도 종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그 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을 이해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보이지 않지만 무게를 가진 안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안개처럼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하자면 우주 곳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안개가 넓게 퍼져 있고 은하들은 그 안개의 짙은 곳에 모여드는 반딧불이 같습니다. 별빛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별빛이 놓인 길을 먼저 만든 것은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안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우주의 벽과 실 같은 구조는 빛나는 물질만으로 짜인 것이 아니라 먼저 암흑물질이 거대한 거미줄을 그리고 그 선을 따라 보통 물질이 흘러들며 은하를 만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과학 개념은 중력 렌즈입니다. 렌즈라고 하면 안경이나 망원경의 유리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는 무거운 물체 자체가 렌즈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은하단이나 암흑물질 덩어리가 있으면 그 주변의 공간이 살짝 휘어지고 그 뒤쪽에서 오는 빛의 길도 함께 휘어집니다. 빛은 언제나 곧게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간이 휘어져 있으면 그 휘어진 길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조용한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이 물결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달빛이 지나오는 길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중력 렌즈 효과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은하단 뒤편에 있는 먼 은하의 모양이 길게 늘어나거나 휘어져 보이면 그 사이 어딘가에 빛의 길을 구부리는 무거운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은하와 가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암흑물질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직접 보이지 않는 존재가 빛의 모양을 살짝 바꾸고 우리는 그 바뀐 모양을 읽어 보이지 않는 구조를 그려냅니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들판의 풀이 한 방향으로 눕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지나갔음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하의 회전도 암흑물질을 속삭이는 오래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태양계에서는 태양에 가까운 행성이 더 빠르게 돌고 멀리 있는 행성은 더 느리게 돕니다. 중심의 무게가 대부분 태양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별들은 빠르게 돌고 바깥쪽 별들은 느리게 돌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바깥쪽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과 가스만 있다면 그 별들은 은하의 품에서 벗어나 날아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원을 그리며 머물렀습니다. 이 장면을 일상에 비유하면 회전목마 바깥쪽에 앉은 사람이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줄과 손잡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딘가에 더 큰 안전망이 있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은하에서는 그 안전망이 암흑물질의 거대한 회의로, 즉 은하를 감싸는 보이지 않는 둥근 외투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투는 은하의 빛나는 원반보다 훨씬 넓게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은하는 우리가 사진에서 보는 아름다운 소용돌이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품 안에 안겨있는 존재인 셈입니다. 그래서 은하 하나조차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큽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흔한 문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과학적 사실이 됩니다. 별빛과 은하의 아름다운 사진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진에 담긴 것은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의 이해에 따르면 보통 물질은 우주의 전체 성분 중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별과 행성,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 밤하늘에 빛나는 모든 것은 사실 우주의 조용한 소수파입니다. 더 많은 부분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처럼 아직 직접 붙잡지 못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는 현실이 우주 전체에서는 아주 특별한 얇은 층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조금 낯설고도 아름다운 사실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강하게 믿게 만든 특별한 장면 중 하나는 서로 충돌한 은하단의 관측에서 나왔습니다. 두 은하단이 지나가며 뜨거운 가스는 서로 부딪혀 느려졌지만 질량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가스와 다른 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빛을 내는 보통 물질과 중력으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서로 살짝 떨어져 있는 듯한 장면이 관측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안개 낀 광장을 지나가는데 겉옷은 서로 걸려 멈췄지만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계속 앞으로 지나간 것처럼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그 장면은 암흑물질이 단순한 계산상의 실수가 아니라 실제로 독립적인 성분일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이 점이 오늘 밤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중력을 가진다는 것을 압니다. 은하를 붙잡고 은하단의 빛을 휘게 하고 우주의 거대한 거미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통 물질과 얼마나 약하게 상호작용하는지, 혹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중력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가장 큰 구조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은 과학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초대장입니다. 암흑물질을 생각하면 저는 자주 무대 뒤에 조용한 기술자를 떠올립니다. 관객은 무대 위에 배우와 조명을 봅니다. 음악이 흐르고 커튼이 움직이고 장면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줄을 당기고 빛의 방향을 조절하고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에서 별과 은하는 무대 위에 빛나는 배우와 같습니다. 암흑물질은 그 뒤편에서 구조를 잡아주는 어두운 손입니다. 그것은 박수를 받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보는 장대한 우주의 무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거대한 거미줄은 암흑물질이 먼저 만든 길 위에 보통 물질이 따라 흐르며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작은 밀도 차이 속에서 암흑물질은 빛과 강하게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중력으로 뭉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물질은 한동안 빛과 함께 뜨거운 바다처럼 흔들렸지만 시간이 지나 우주가 식고 빛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되자 이미 만들어진 암흑물질의 골짜기 안으로 천천히 떨어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겨울 아침에 보이지 않던 지형이 서리가 내려앉으며 드러나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땅의 높낮이는 이미 있었고 하얀 서리가 그 윤곽을 보여주듯 암흑물질의 구조는 먼저 있었고 은하의 빛이 그 윤곽을 밝혀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의 분포는 암흑물질 지형의 발자국입니다. 은하들은 아무 곳에서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의 골짜기와 능선을 따라 자라났습니다. 높은 산맥에는 구름이 걸리고 낮은 계곡에는 물이 흐르듯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지형은 물질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별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서로 모이며 은하단과 장성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암흑물질이 상대적으로 드문 곳은 은하가 적은 광대한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대한 벽은 빛나는 은하들의 벽이면서 동시에 암흑물질이 먼저 그려놓은 어두운 선의 밝은 가장자리입니다. 암흑물질이 없다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정확한 답은 복잡하지만 대체로 은하와 은하단이 지금처럼 풍성하게 자라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통 물질만으로는 초기 우주의 작은 흔들림이 충분히 빠르게 커지기 힘듭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어린 시절에 조용히 씨앗을 지키는 흙처럼 행동했습니다. 빛나는 별이라는 꽃이 피기 전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토양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비유를 마음에 두면 우주는 조금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빛조차 혼자서 태어나지 않았고 어둠의 깊은 품 안에서 오래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암흑물질이 이름처럼 악하거나 불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에서 암흑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보지 못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어둠이 아니라 아직 우리 감각과 장비가 직접 만지지 못한 조용한 성분입니다. 밤이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이게 하는 배경이 되듯 암흑물질도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더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 느린 바라봄 속에서 과학은 급한 판결이 아니라 정중한 대화가 됩니다. 암흑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하 깊은 실험실에서도 이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방해 신호를 피하기 위해 산속이나 지하에 아주 민감한 장치를 놓고 암흑물질 입자가 혹시 보통 물질과 아주 드물게 부딪히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 떨어지는 단 하나의 눈송이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일과 비슷합니다. 아직 결정적인 신호는 쉽지 않지만 그 기다림 자체가 인상적입니다. 인류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땅속 깊은 곳에서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성분을 기다립니다. 위를 보아도 우주이고 아래로 내려가도 우주라는 사실은 이상하게 포근합니다. 이 기다림에는 철학적인 울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바로 증명되는 것에 마음을 기댑니다. 그러나 우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 일부를 간접적인 흔적으로만 보여줍니다. 암흑물질은 우리에게 겸손한 추론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직접 닿지 않는다고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은하가 빠르게 도는 모습, 빛이 휘는 모습, 거대한 구조가 자라는 방식, 이 모든 흔적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손가락처럼 가리킵니다. 과학은 때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 아니라 보이는 흔적들을 가장 정직하게 따라가는 일입니다. 앞서 은하들의 벽을 빛의 성벽처럼 떠올렸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성벽 아래에 놓인 깊은 기초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는 돌이 아니라 암흑물질의 중력 우물입니다. 은하들은 그 우물의 가장자리와 능선 위에 자라난 빛나는 도시들입니다. 어떤 도시는 작고 조용하며 어떤 도시는 수많은 별의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을 잇는 길은 우주의 거미줄을 이룹니다. 우리가 보는 빛의 지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질량의 지도가 겹쳐 있습니다. 두 지도가 완벽히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설명하며 하나의 우주 풍경을 완성합니다.
빛의 지도는 아름답고 어둠의 지도는 깊습니다. 그 깊은 지도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암흑물질이 차갑고 느리게 움직이는 입자들로 이루어졌는지, 아주 가벼운 파동 같은 성질을 가졌는지,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자연의 장을 암시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한 입자의 정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 은하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모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성분은 우주의 잃어버린 무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더 깊은 문법일까요? 우리가 이 물음을 품은 채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바라보면 은하들의 벽은 더 이상 단순한 빛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협주곡입니다. 별빛은 높은 현악기처럼 반짝이고 암흑물질은 아주 낮은 첼로의 음처럼 전체를 받쳐줍니다. 우리는 높은 소리는 쉽게 듣지만 낮은 울림이 사라지면 음악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주도 그런 음악일지 모릅니다. 은하의 아름다운 사진은 멜로디이고 암흑물질은 우리가 직접 듣기 어려운 깊은 베이스입니다. 그 둘이 함께 울릴 때 우주의 장성은 비로소 형태를 얻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당신이 아주 작은 탐사선이 되어 은하 장성의 곁을 천천히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은하가 먼 등불처럼 줄지어 있고 그 사이에는 검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어둠을 완전한 빈 곳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으며 은하들이 어디로 모이고 어디서 멀어지는지 결정하는 조용한 지형이 있습니다. 당신은 빛을 따라가면서도 빛 뒤의 어둠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더 이상 막막함이 아니라 우주가 자신의 가장 깊은 질서를 숨겨둔 부드러운 장막처럼 다가옵니다. 이 장막은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관측과 실험은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념 중 일부는 더 섬세한 이론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경계가 넓어지고 빈칸처럼 보였던 곳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암흑물질의 미스터리는 불완전함의 표시라기보다 우주가 아직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또렷해지듯 모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도 조용히 빛납니다. 오늘 밤의 두 번째 풍경에서 우리는 우주의 벽 뒤에 숨어있는 어두운 거미줄을 느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질이 은하를 붙잡고 빛을 휘게 하고 거대한 구조의 씨앗을 키우며 우리가 앞서 바라본 은하 장성의 깊은 바탕이 된다는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상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나는 것들은 혼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망 안에서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과 기억과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암흑물질이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너무 차갑게 두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오래된 중력의 품을 만들어준 조용한 배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해도 그 흔적은 은하의 회전 속에 휘어진 빛의 호 속에 거대한 우주의 벽과 실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빛나는 은하들의 성벽 뒤로 더 깊은 어둠의 거미줄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거미줄은 소리를 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주의 형태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언젠가는 부드럽게 자신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하들의 벽과 그 뒤를 바치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거미줄을 지나오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펼쳐진 더 고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빛나는 은하들이 길게 이어진 곳이 있다면 그 길 사이에는 놀라울 만큼 넓은 빈 들판도 있습니다. 우주는 밝은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밝음과 밝음 사이의 깊은 침묵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침묵의 공간을 천문학자들은 우주 공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공동은 은하가 드물고 물질의 밀도가 낮은 거대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그곳을 단순한 빈자리로만 보지 않으려 합니다. 어쩌면 그곳은 우주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설명하는 방일지도 모릅니다. 우주 공동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이미지는 아무것도 없는 검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의 빈 공간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그곳에도 희미한 가스가 있고 드문드문 작은 은하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도 아주 낮은 밀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다만 은하장성이나 은하단과 비교하면 너무나 조용하고 성긴 곳입니다. 마치 붕비는 도시의 불빛 사이를 지나 아주 넓은 들판에 도착한 느낌과 비슷합니다. 들판에는 집이 거의 없고 길도 희미하며 바람 소리만 천천히 흐릅니다. 우주공동은 그런 들판을 수억 광년 규모로 키워놓은 듯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붙잡아 볼 과학 개념은 밀도 대비입니다. 밀도는 어떤 공간 안에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말합니다. 물 한 컵에 설탕을 조금 넣으면 묽고 많이 넣으면 달고 진해지는 것처럼 우주도 어떤 곳은 물질이 많이 모여 진하고 어떤 곳은 물질이 적어 옅습니다. 은하장성은 진한 곳이고 우주공동은 옅은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영역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산맥이 계곡을 만들고 계곡이 산맥의 높이를 드러내듯 은하가 모인 벽은 공동이 있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보이고 공동은 벽이 있기 때문에 더 깊게 느껴집니다. 초기 우주의 작은 밀도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커졌습니다. 물질이 조금 더 많은 곳은 중력으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고 물질이 조금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더 비어갔습니다. 이것은 빵 반죽이 부풀 때 안쪽에 작은 구멍들이 커지는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반죽 전체가 팽창하면서 공기가 모인 빈 공간은 넓어지고 반죽의 물질은 그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우주도 팽창했고 그 속에서 물질은 밀도 높은 길과 벽으로 흘러갔으며 밀도 낮은 영역은 점점 커다란 공동처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빈 공간은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구조 형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눈이 내린 들판을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한 방향으로 오래 불면 눈은 어떤 곳에 쌓이고 어떤 곳에서는 쓸려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눈이 두껍게 모인 능선과 거의 드러난 땅이 함께 나타납니다. 우주에서도 중력과 팽창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물질을 조금씩 이동시켰습니다. 은하와 가스는 밀도 높은 능선으로 모였고 남겨진 곳은 넓고 희미한 공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공동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물질이 다른 곳으로 천천히 흘러간 뒤 남은 조용한 자취입니다. 과학자들이 거대한 우주 지도를 만들 때 공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밝은 은하를 먼저 보지만 그 은하가 없는 곳의 모양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도에서 도시는 점으로 표시되지만 도시 사이의 들판과 바다와 산맥도 한 나라의 형상을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지도는 은하가 있는 곳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은하가 거의 없는 곳도 우주의 형태를 말해줍니다. 특히 공동의 크기와 분포는 초기 우주의 흔들림, 암흑물질의 성질, 우주의 팽창 역사와 깊이 연결됩니다. 빈 곳을 살피는 일이 곧 우주의 기억을 읽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덜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어떤 우주 공동은 너무 커서 그 안에 우리 은하 규모의 은하가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드문드문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목동자리 방향에 알려진 거대한 공동은 한때 과학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 안에 은하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측이 더 정교해지면서 아주 희미한 은하와 작은 구조들이 더 많이 논의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공동은 우주의 거대한 불균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도시 한복판에서 살다가 갑자기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빈 사막을 만나는 것처럼 우주 지도에도 그런 침묵의 사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동은 완전히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도 작은 은하들이 태어나고 희미한 별들이 빛나며 낮은 밀도의 가스가 천천히 흐릅니다. 오히려 공동 안의 은하는 붐비는 은하단 속 은하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에 간섭이 적고 은하끼리 부딪히거나 서로의 가스를 빼앗는 일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은하는 마치 외딴 섬에서 조용히 자란 나무처럼 더 느리고 고립된 방식으로 진화했을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곳이 아니라 아주 드문 사건들이 오래된 침묵 속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빈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물면 바닥의 온도, 벽의 냄새, 창문 틈의 바람, 먼지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우주 공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둡고 비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곳에는 낮은 밀도의 물질이 있고 약한 중력의 흐름이 있으며 아주 희미한 은하들이 시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어 있음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오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해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과학은 그런 빈 곳에 오래 머물며 침묵이 품은 구조를 듣는 일입니다. 우주 공동을 이해하려면 우주의 팽창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팽창은 은하들이 공간 속을 폭발하듯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길이가 커지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건포도가 박힌 빵 반죽이 부풀 때 건포도들이 반죽 위를 기어가지 않아도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은하들도 공간이 늘어나며 서로 멀어집니다. 공동은 이런 팽창 속에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밀도가 낮은 곳은 중력으로 붙잡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더 쉽게 팽창의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동은 시간이 지나며 더 커지고 은하가 모인 벽과 필라멘트는 상대적으로 더 뚜렷해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조용한 긴장이 있습니다. 중력은 모으려 하고 팽창은 벌리려 합니다.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중력이 강해 물질을 붙잡고 구조를 키웁니다. 밀도가 낮은 공동에서는 중력이 약해 팽창이 더 자유롭게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거대한 풍경은 한쪽에서는 모여드는 움직임, 다른 한쪽에서는 비어가는 움직임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이 밀려오고 빠져나가며 해변에 무늬를 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래가 쌓이는 곳이 있고 쓸려 나가는 곳이 있으며 그 둘이 함께 해변의 선을 만듭니다. 우주도 그런 거대한 해변처럼 자신의 무늬를 남깁니다. 우주 공동은 암흑에너지라는 더 깊은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점점 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으로 여겨지는 신비로운 성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없고 그 정체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먼 은하의 관측과 우주 팽창의 역사를 통해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을 넘어 가속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팽창의 영향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가장 빈 방들이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를 조용히 반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신비는 더 깊어집니다. 암흑에너지는 정말 공간 자체의 성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중력을 충분히 큰 규모에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주 공동의 크기와 모양과 시간에 따른 성장은 이 질문을 시험하는 조용한 실험실이 됩니다. 실험실이라고 해서 하얀 벽과 유리 장비가 있는 곳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억 광년에 걸친 빈 공간 자체가 실험실입니다. 은하가 적고 소음이 낮으며 구조가 단순해 보이는 그곳에서 우주의 기본 법칙이 더 맑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경계는 특히 흥미롭습니다. 완전히 빈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은하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결국 은하 필라멘트와 벽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호수에서 물결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며 가장자리에 잔잔한 선을 만드는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공동은 단순히 둥근 구멍처럼 완벽한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 겹치고 찌그러지고 연결된 거품들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거품 목욕에 비유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품의 얇은 막이 은하들이 모인 벽이라면 거품 안쪽의 공기가 바로 공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빈 내부가 있어야 얇은 막도 형태를 얻습니다. 이 비유는 어쩐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용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의 거품은 빈 내부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밤하늘이 어두워야 별빛이 보입니다. 우주의 공동도 그런 여백입니다. 은하 장성의 아름다움은 공동의 깊은 검은 배경 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동은 부재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남겨진 넓은 호흡입니다. 이 생각을 천천히 마음에 놓아두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우주 공동 안에서 빛은 거의 방해받지 않고 긴 길을 갑니다. 은하단이 빽빽한 곳에서는 중력 렌즈 효과나 뜨거운 가스의 흔적이 복잡하게 얽히지만 공동은 상대적으로 맑은 통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투명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밀도 때문에 그곳은 우주의 먼 신호를 읽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은하의 분포뿐 아니라 공동이 배경빛에 남기는 미세한 흔적도 살핍니다. 아주 약한 온도 변화, 미묘한 중력 효과, 은하들의 흐름 같은 것들이 공동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빈 공간조차 빛에게는 아주 희미한 손길을 남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앞서 만난 암흑물질을 떠올려보면 공동은 암흑물질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암흑물질도 그곳에 약하게 존재하지만 높은 밀도의 실과 매듭에 비하면 훨씬 성깁니다. 그러므로 공동은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물질이 함께 낮아진 공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어두운 지형에서도 골짜기와 평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산맥만으로 지형을 이해할 수 없듯
골짜기를 보아야 전체 지도가 완성됩니다. 암흑물질의 거대한 지도에서 공동은 낮게 내려앉은 부드러운 분지와 같습니다. 그 분지는 비어있지만 자신의 낮음으로 주변의 높음을 설명합니다. 공동은 또한 은하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줍니다. 밀도가 높은 영역은 은하를 끌어당기고 밀도가 낮은 공동은 상대적으로 물질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동이 적극적으로 밀어낸다기보다 주변의 더 높은 밀도 영역으로 물질이 끌려가면서 공동이 점점 더 비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하기 위해 얇은 천 위에 작은 구슬들을 놓고 어떤 곳에 무거운 공을 올려놓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구슬들은 무거운 공 쪽으로 굴러가고 반대쪽 낮은 영역은 더 한적해집니다. 우주 공동은 그런 한적함이 수억 년, 수십억 년 동안 커진 자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빈 공간도 동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빈 곳을 정지된 것으로 상상하지만 우주 공동은 시간이 지나며 진화합니다. 팽창하고 서로 합쳐지고 경계가 변하며 그 안에 희미한 은하들도 천천히 성장합니다. 우주의 빈 방은 닫혀있는 방이 아니라 벽이 조금씩 넓어지는 방입니다. 그리고 그 방의 확장은 주변의 은하 장성과 필라멘트의 모습을 더 뚜렷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우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초기의 작은 요철들이 시간이 지나 거대한 거미줄과 거품 구조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비어감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말해보면 우주는 존재와 부재를 함께 조각합니다. 별이 태어나는 곳이 있다면 별이 거의 태어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은하가 붐비는 도시가 있다면 은하가 드문 사막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 의미 없는 곳이 아닌 것처럼 우주 공동도 의미 없는 곳이 아닙니다. 지구의 사막에는 바람의 기록과 오래된 물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주의 공동에는 초기 조건과 중력의 흐름, 팽창의 역사, 암흑 성분의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빈 곳은 기억이 없는 곳이 아니라 매우 희미한 글씨로 쓰인 오래된 기록입니다. 우리는 그 글씨를 읽기 위해 더 섬세한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 공동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주 평균에 비해 특별히 밀도가 낮은 곳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대한 공동안이나 그 가장자리 근처에 있다면 일부 관측값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우주로는 매우 넓은 규모에서 우주가 대체로 균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밀도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가 측정하는 우주의 팽창 속도나 주변 은하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계속 연구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조차 전체 지도 속에 작은 지형일 수 있다는 생각은 조용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거대한 공동이 있다고 해서 우주의 원리가 무너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은 놀라운 구조를 발견할 때마다 두 가지 태도를 함께 유지합니다. 하나는 경이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신중함입니다. 큰 공동은 정말 인상적이지만 그것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드문지, 관측 방식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더 넓은 자료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주의 지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관측할수록 더 세밀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동이라는 거대한 침묵 앞에서 한 걸음 느리게 숨을 쉬며 그것이 정말 말하는 바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동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습니다. 은하 장성은 눈부신 빛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중력의 흔적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공동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곳에는 극적인 폭발도 찬란한 은하단의 불빛도 적습니다. 대신 넓고 낮은 밀도, 긴 시간 희미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용함을 통해 우주가 꼭 빛나는 사건만으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 우주는 침묵을 통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는 그 침묵의 길이와 모양과 가장자리를 측정하며 말없는 우주의 문장을 조금씩 해독합니다. 당신이 지금 눈을 감고 있다면 은하들의 벽 사이로 천천히 떠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수많은 은하가 긴 강처럼 빛나고 다른 쪽에는 거의 끝이 없어 보이는 검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들판은 무섭게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멀리 작은 은하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더 멀리 보이지 않는 가스가 천천히 흘러가며 공간 자체는 아주 느리게 넓어집니다. 이곳에서 시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빛도 급하지 않고 중력도 조용하며 팽창도 부드러운 숨처럼 이어집니다. 우주 공동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낮춥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공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빈 곳은 정말 비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도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리듬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과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주 공동의 깊은 침묵은 단지 물질이 적은 곳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암흑 에너지와 중력의 더 깊은 법칙을 드러내는 거대한 창문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밤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잠시 미루기 때문에 더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모르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만으로도 우주는 조금 더 친밀해집니다. 앞서 우리가 만난 은하 장성은 우주의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암흑 물질은 그 연결을 바치는 보이지 않는 뼈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공동은 연결 사이에 필요한 여백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풍경입니다. 빛나는 벽, 어두운 거미줄, 깊은 빈방이 함께 우주의 거대한 집을 이룹니다. 그 집 안에서 우리의 은하는 작은 창문 하나에 불과하고 지구는 그 창가에 놓인 아주 작은 의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 앉은 우리는 우주의 구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음이 수억 광년의 빈 공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조용한 기적입니다. 오늘 밤의 세 번째 풍경을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접어둡시다. 우주 공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것 실패가 아니라, 여백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의 기록입니다. 그곳은 은하들이 너무 드물어 어둡지만 그 어둠은 우주의 팽창과 중력과 초기의 작은 흔들림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공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쁘고 빛나는 생각들 사이에 조용히 남은 빈자리,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의 들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지만 사실은 천천히 숨을 고르는 공간 말입니다. 우주는 그런 빈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로 자신의 가장 큰 문의를 완성합니다. 그러니 잠시 아무것도 채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주도 모든 곳을 은하로 가득 채우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벽을 만들기 위해 거대한 빈방도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길 사이에는 어둡고 넓은 호흡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생각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모든 순간이 빛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순간은 그저 조용히 비어 있어도 됩니다. 그 비어 있음 속에서 다음 생각이 천천히 자라고 다음 꿈이 부드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주 공동처럼 우리의 침묵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직 말이 되기 전에 깊은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은하들의 벽과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거미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깊은 우주 공동을 조용히 마음속에 겹쳐보면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거대한 문의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은하 장성은 수많은 별과 은하가 오랜 세월 동안 모여 만든 결과이지만 그 씨앗은 훨씬 더 오래된 곳에 있습니다. 아직 별도 은하도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 우주는 뜨겁고 밝은 안개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는 거의 완벽한 균일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미세한 차이도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것은 바로 그 작은 떨림입니다. 우주의 첫 숨결처럼 작았던 흔들림이 어떻게 거대한 벽의 기억으로 자라났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초기의 우주는 우리가 아는 밤하늘과 전혀 달랐습니다. 검은 공간에 별들이 떠 있는 풍경이 아니라 모든 곳이 뜨겁고 빛나는 바다에 가까웠습니다. 물질과 빛은 서로 분리되지 못한 채 촘촘히 얽혀 있었고 전자와 원자핵은 자유롭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빛은 곧장 멀리 가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마치 안개가 너무 짙어 손전등을 켜도 빛이 멀리 뻗지 못하는 새벽숲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며 식어가자 어느 순간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해 중성 원자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빛은 더 이상 자주 붙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풀려난 오래된 빛이 지금도 우주 전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오래된 빛은 우주의 첫 사진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우주가 투명해지던 시기의 온도와 밀도 흔적이 빛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빛은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오지만 아주 정밀하게 보면 미세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은 아주 조금 더 따뜻하고 어떤 방향은 아주 조금 더 차갑습니다. 차이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표면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온도 결을 읽는 것처럼 섬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차이가 오늘날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거대한 벽의 원형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희미한 빛의 무늬로 남겨둔 셈입니다. 오늘의 핵심 과학 개념은 초기밀도 요동입니다. 요동이라는 말은 작고 불규칙한 흔들림을 뜻합니다. 우주가 완전히 고르고 매끈했다면 물질은 어디서나 똑같이 분포했을 것이고 중력은 특별히 모일 곳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도 은하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기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아주 작은 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았고 어떤 곳에는 아주 조금 더 적었습니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중력이 그 차이를 키웠습니다. 작은 주름이 깊은 골짜기와 높은 능선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거대한 은하장성은 그 미세한 주름의 먼 후손입니다. 이것을 부드럽게 비유하면 조용한 호수 위에 아주 작은 물결이 생긴 장면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손끝 하나가 물에 닿아 생긴 미세한 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물결이 넓은 호수 위로 퍼지고 다른 물결과 만나고 가장자리에서 반사되면 예상보다 복잡한 무늬가 생깁니다. 초기 우주의 작은 밀도 요동도 그런 물결과 닮았습니다. 단지 물결의 무대가 호수가 아니라 공간 전체였고 물결을 키운 힘이 바람이 아니라 중력이었으며 그 결과가 몇 초 뒤 사라지는 잔물결이 아니라 수십억 년 뒤 나타나는 은하의 장대한 지도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작은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고 우주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그 오래된 빗속의 무늬를 해석하는 일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에서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어린 우주의 표정입니다. 그 표정에는 아직 은하도 별도 없지만 훗날 어디에 물질이 더 많이 모일지 알려주는 희미한 단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단서를 바탕으로 우주의 진화를 계산합니다. 암흑 물질이 먼저 중력의 골격을 만들고 보통 물질이 그 골격을 따라 흘러들며 별과 은하를 만들고 은하들은 다시 필라멘트와 장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빛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오늘 밤 우리가 바라보는 거대한 벽의 출생 기록부와 같습니다. 빛은 아주 오래전에 우주가 남긴 조용한 문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 속에 옛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울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우주에는 빛과 보통 물질이 함께 압축되고 퍼지는 파동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플라스마의 바닷속에서 밀도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리듬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파동은 우주가 싣고 빛이 자유롭게 풀려나면서 일종의 거리 눈금처럼 남았습니다. 오늘날 은하들의 분포를 아주 넓은 규모에서 살펴보면 그 오래된 파동이 남긴 특징적인 간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들리지 않는 옛 울림의 자국이 은하의 위치 속에 보존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사실은 참 시적입니다. 지금의 은하들은 침묵 속에서 빛나지만 그 배열 속에는 우주의 어린 시절에 흐르던 파동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번 울린 뒤 소리는 사라졌지만 가까운 물잔의 표면에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는 것처럼 초기 우주의 파동은 오늘날 은하들의 거대한 배치에 잔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흔적을 표준자처럼 사용해 우주의 팽창 역사를 재고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추정합니다. 그러니 은하 장성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건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우주의 음악이 굳어져 만든 악보를 읽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 악보는 빛과 물질과 시간으로 쓰여 있습니다. 오래된 빛의 지도는 놀라울 만큼 균일하지만 바로 그 균일함 속에 미세한 불균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하얀 종이를 멀리서 보면 완전히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섬 위의 결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이 없었다면 종이는 종이답게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매끈한 우주는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너무 매끈하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별과 은하가 생기려면 작은 차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함은 우주의 결함이 아니라 창조의 조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는 행성도 밤하늘의 별도 은하의 벽도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다시 철학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균형과 완벽함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에서 너무 완벽한 균일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작은 차이, 아주 작은 흔들림, 아주 작은 어긋남이 구조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조용히 닿는 비유입니다. 마음속의 작은 질문 계획에서 벗어난 미세한 우회, 예상하지 못한 만남 같은 것들이 때로는 오래 뒤 큰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의 장성도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어긋남이었습니다. 시간이 그 어긋남을 버리지 않고 키웠고 중력이 그 어긋남을 붙잡아 빛나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오래된 빛을 관측하는 일은 대단히 섬세합니다. 그 빛은 너무 차갑고 희미해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관측 장비는 하늘 전체에서 오는 미세한 신호를 읽어냅니다. 이 신호는 지구의 대기, 우리 은하의 먼지, 여러 전파 잡음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마치 아주 멀리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비와 바람과 도시의 소음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게 얻은 하늘의 지도에는 작은 얼룩들이 있습니다.
그 얼룩들은 무질서한 얼룩이 아니라 초기 우주의 물리 법칙이 남긴 문양입니다. 인간은 그 작은 온도 차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린 시절을 만집니다. 이 오래된 빛은 우리에게 우주의 나이와 모양과 성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줍니다. 우주가 대체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공간이 얼마나 평평한지 같은 질문에 단서를 제공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값과 해석은 관측과 분석에 따라 정교해지지만 큰 그림은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초기 우주의 작은 흔들림이 중력에 의해 자라고 암흑 물질의 구조 위에 보통 물질이 모여 은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관측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설명이 잘 맞을수록 우리는 더 미세한 불일치와 더 깊은 질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재는 방법들이 서로 약간 다른 값을 가리키는 문제는 현대 우주론의 조용한 긴장 중 하나입니다. 오래된 빛을 바탕으로 초기 우주에서 추정한 팽창의 역사와 비교적 가까운 우주의 별과 폭발하는 별을 통해 측정한 팽창 속도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작은 귓속말을 남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측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우주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성분이나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작은 차이는 거대한 벽보다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가장 큰 규모에서 보이는 일부 특징들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초기 우주의 더 깊은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오래된 빛의 지도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잘 설명되는 무늬가 있지만 특정한 큰 규모의 패턴이나 약간의 비대칭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은 통계적 우연이나 관측의 한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지만 그런 질문들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주는 아주 큰 규모에서 정말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전체 우주의 작은 방일 뿐일까요? 만약 더 넓은 바깥이 있다면 그곳의 무늬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결을 가졌을까요? 이런 질문을 품고 은하장성을 다시 보면 그 벽은 현재의 구조이면서도 과거의 기록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은하들을 보지만 그것들의 위치에는 초기 우주의 미세한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가 스며 있습니다. 하나의 벽은 수십억 년 동안 자란 결과이지만 동시에 태초의 작은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현재의 가지와 잎이 보이지만 그 형태 속에는 어린 묘목 시절의 성장 방향과 계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의 벽도 그런 나무입니다. 뿌리는 오래된 빛 속에 있고 줄기는 암흑 물질의 거미줄이며 잎은 은하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깊이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빛이 풀려난 뒤에도 첫 별이 태어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우주는 한동안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아직 별들이 충분히 태어나지 않아 공간은 어두웠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이후 중력으로 모인 가스가 첫 별과 은하를 만들며 우주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과 닮았습니다. 이미 동쪽 하늘에는 변화의 준비가 있지만 아직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초기 밀도 요동은 그 어둠 속에서 첫 빛을 준비하는 씨앗이었습니다. 첫 별들이 태어나고 은하들이 성장하면서 우주의 거미줄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작은 은하들은 서로 합쳐져 더 큰 은하가 되었고 은하들은 암흑물질의 필라멘트를 따라 움직이며 모였습니다. 어느 곳은 은하단으로, 어느 곳은 길고 넓은 장성으로, 어느 곳은 비어있는 공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폭발적 변화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친 부드러운 축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수천에 한 땀 한 땀 실이 놓이듯 중력은 물질을 천천히 엮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은하의 벽은 그 긴 자수의 한 부분입니다. 가까이 보면 복잡하고 멀리서 보면 놀랍도록 아름다운 무늬입니다. 오래된 빛과 오늘의 은하 분포를 함께 비교하는 일은 우주론에서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초기 조건을 알고 현재 결과를 보면 그 사이에 어떤 법칙이 작동했는지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지도를 가지고 어른이 된 도시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길이 큰 도로가 되었는지, 빈 땅이 광장이 되었는지, 강 주변으로 마을이 모였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초기 우주의 지도에는 아직 은하라는 도시가 없었지만 물질이 조금 더 모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은하 지도는 그 가능성이 실제로 어떻게 자랐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교 속에서 암흑 물질은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물질은 초기에는 빛과 강하게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뭉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중력으로 조용히 구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이 마침내 자유로워졌을 때 이미 만들어진 암흑 물질의 중력 우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일상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눈이 내리기 전에 지형이 먼저 준비되어 있고 눈이 내리자 언덕과 골짜기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빛나는 은하들은 눈처럼 아름답지만 그 아래의 지형은 암흑 물질이 먼저 빚어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보는 오래된 빛이 우주의 모든 곳에서 거의 같은 온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빛조차 충분히 오갈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방향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 온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초기 우주가 극도로 짧은 순간에 매우 빠르게 팽창했다는 생각이 제시됩니다. 이 빠른 팽창은 서로 가까웠던 영역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았고 동시에 작은 양자적 흔들림을 우주적 규모로 늘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천의 주름을 갑자기 거대한 천막 크기로 펼쳐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결이 우주 전체의 무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빠른 초기 팽창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에너지가 그것을 이끌었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우리가 관측하는 흔들림의 형태가 그 이론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리키는지는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주의 첫 순간의 공간은 왜 그렇게 급격히 부풀었을까요? 그 사건은 우리가 아는 물리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론이 필요한 신호일까요? 우주의 거대한 벽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그 벽을 만든 씨앗은 바로 그 가장 이른 시기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하장성은 단순히 뒤늦게 생긴 거대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오래된 미세한 흔들림이 수십억 년 동안 자라난 흔적입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습관이 어른이 된 뒤의 자세에 남아있듯 초기 우주의 작은 불균일은 오늘날 은하의 배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원경과 관측 장비를 통해 그 흔적을 거꾸로 따라갑니다. 현재에서 과거로, 은하에서 빛으로, 거대한 벽에서 작은 요동으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슬러 올라감은 강을 따라 원천을 찾는 여행과 같습니다. 강은 지금 넓고 깊지만 그 시작은 산속의 작은 샘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히 눈을 감고 있다면 그 작은 샘을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초기 우주의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별도 아니고 은하도 아니며 벽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따뜻한 곳과 조금 더 차가운 곳, 조금 더 조밀한 곳과 조금 더 성긴 곳의 부드러운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가 식고 빛이 풀려나고 암흑 물질이 구조를 만들고 보통 물질이 모이며 첫 별이 켜지고 은하가 성장하는 동안 그 차이는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번역됩니다. 작은 떨림은 별의 불빛이 되고 별의 불빛은 은하가 되고 은하는 긴 벽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감각을 이상하게 부드럽게 합니다. 거대한 것은 반드시 거대한 시작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조차 처음에는 거의 측정하기 어려운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친절 하나, 작은 결심 하나가 오래 뒤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인간의 삶과 우주의 진화는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조용한 위로를 줍니다. 작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차이도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조건을 만나면 길이 되고 벽이 되고 별빛이 지나는 거대한 지도 속의 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지나온 네 번째 풍경은 오래된 빛의 풍경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우주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 편지에는 거대한 문장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작은 차이를 읽고 우주의 나이와 성분과 미래의 구조를 추정합니다. 은하장성은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편지가 오랜 시간 동안 펼쳐져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 앞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주는 즉흥적인 혼란이 아니라 작은 흔적이 긴 시간 속에서 자라나는 깊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답이 열린 채 남아 있습니다. 초기 우주의 빠른 팽창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오래된 빛과 오늘의 팽창 속도 사이의 작은 긴장은 새로운 물리학의 문일까요? 가장 큰 구조들의 크기는 우리가 아는 우주 원리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넓은 지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불안을 주기보다 밤하늘을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
답을 모른다는 것은 길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멀리 작은 불빛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빛을 향해 과학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이제 마음속에 한 장면을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 위로 시간이 쌓이고 중력이 천천히 손을 얹고 암흑 물질이 보이지 않는 골격을 만들며 빛나는 물질이 그 길을 따라 흐릅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자 그 주름은 은하들의 긴 벽이 됩니다. 벽 사이에는 공동이 생기고 벽 아래에는 암흑의 거미줄이 놓이며 그 모든 것 위로 오래된 빛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우주는 아주 작은 떨림도 잊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숨결도 당신만의 작은 우주 안에서 부드러운 흔적으로 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바라보았던 은하들의 거대한 벽은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마음속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너무 큰 구조 별빛으로 만든 성벽처럼 느껴졌지만 그 뒤에는 암흑 물질에 보이지 않는 뼈대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우주 공동이라는 깊은 숨결이 있었으며 그 모든 시작에는 오래된 빛 속에 남은 아주 작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조각을 한 장의 지도처럼 펼쳐놓고 더 조용하고 어려운 질문 앞에 다가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들은 우주의 법칙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더 깊은 질서의 가장자리일까요? 오늘의 핵심 과학 개념은 우주 원리입니다. 우주 원리는 아주 큰 규모에서 우주가 어느 방향을 보아도 대체로 비슷하고 어느 곳에 서 있어도 대체로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특별한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겸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우주는 매우 울퉁불퉁합니다. 여기에는 은하가 있고 저기에는 은하단이 있으며 다른 곳에는 거대한 공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멀리 물러나면 마치 거친 모래밭도 아주 높은 하늘에서 보면 부드러운 색의 평면처럼 보이듯 우주는 통계적으로 고르게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이 생각은 현대 우주론의 조용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은하 장성과 초대형 구조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이 기둥을 다시 부드럽게 만져보게 됩니다. 어떤 구조들은 수억 광년을 훌쩍 넘는 길이로 이어져 있고 어떤 후보들은 훨씬 더 놀라운 규모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거대한 구조가 같은 정도로 확실한 것은 아니며 관측 방법과 통계적 해석에 따라 조심스럽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들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섬세하고 더 넓으며 때로는 더 대담한 무늬를 보여줍니다. 지도 위에 길게 그어진 은하의 줄은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아직 접히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라움과 신중함을 함께 품는 일입니다. 과학은 커다란 발견을 만났을 때 즉시 모든 법칙이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로 하나로 연결된 물리적 구조인가? 아니면 멀리서 볼 때 우연히 한 줄처럼 보이는 배열인가? 관측 가능한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부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료를 더 많이 모으면 이 구조의 의미가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은 차가운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오래 지키기 위한 조용한 예의입니다. 우주가 거대한 만큼 우리의 결론도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도는 아직 우주 전체의 지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만을 볼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란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영역을 뜻합니다. 그 너머에도 우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곳의 빛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숲속에 작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불이 비추는 원 안에서는 나무와 길과 바위가 보이지만 원 밖에도 숲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의 한계를 숲이 끝으로 착각하지 않으려 조심해야 합니다. 우주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닿는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거대한 벽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관측한 가장 큰 구조가 아무리 장대해도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본 일부일 뿐입니다.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다면 그 구조는 더 큰 무늬의 작은 일부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아는 우주 원리의 예상을 더 강하게 시험하는 무언가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지도가 어디까지 같은 결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에 어떤 무늬가 이어지는지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입니다. 인간은 바닷가의 조개 껍데기 하나를 들고 바다 전체의 파도 법칙을 상상하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우주 지평선이라는 개념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평선은 단순히 멀리 보이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지구의 바다에서 수평선 너머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듯 우주에도 빛과 시간이 만든 수평선이 있습니다. 그 너머가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소식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로는 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자료로 법칙을 세우지만 보이지 않는 바깥이 그 법칙을 어떻게 확장할지는 겸손히 열어둡니다. 덜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연구할 때 과학자들이 단순히 눈으로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통계라는 아주 섬세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은하들이 서로 얼마나 자주 가까이 놓이는지, 특정 거리에서 은하의 분포가 어떤 규칙성을 보이는지, 빈 공간의 크기와 개수가 어떤지 살핍니다. 이것은 밤하늘의 점들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마치 빗소리를 듣고 빗방울 하나하나의 위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빗소리의 리듬과 밀도를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지도는 아름다운 그림이면서 동시에 숫자로 이루어진 깊은 시입니다. 우리가 앞서 만난 오래된 빛과 은하의 분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래된 빛은 초기 우주의 미세한 씨앗을 보여주고 은하 지도는 그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오늘날의 거대한 구조가 초기 흔들림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다면 우리의 우주 이야기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특정 구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질서 있게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계산하고 다시 관측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이론의 실패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론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입니다. 좋은 과학이론은 질문을 막지 않고 더 정확한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대한 구조들은 때로 인간의 상상 속에서 우주의 벽, 장성, 구리, 호와 같은 이름을 얻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과학적 엄밀함과는 별개로 우리의 마음이 우주의 모양을 붙잡으려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이해하기 위해 친숙한 단어를 빌립니다. 벽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갑자기 건축물처럼 느껴지고 골이라고 부르면 어떤 숨은 중심을 둘러싼 무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 우주는 우리의 단어보다 더 부드럽고 불완전합니다. 구조의 경계는 흐릿하고 연결은 통계적이며 모양은 관측 방법에 따라 다르게 드러납니다. 우주는 우리가 붙인 이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이름보다 늘 조금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주는 지도라기보다 꿈에 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는 먼 길과 가까운 방이 이상하게 이어지고 하나의 장면이 다른 장면으로 조용히 녹아듭니다. 우주의 큰 구조도 우리의 일상적 공간 감각으로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은하 장성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문명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한 종의 기억보다도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도를 읽을 때 인간의 빠른 시간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주는 빨리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읽히는 오래된 책처럼 한 줄 한 줄 우리를 기다립니다. 거대한 구조가 우주 원리를 흔드는지 묻는 질문은 단순한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구조가 우주 전체에서 얼마나 드물고 어떤 통계적 의미를 가지며 더 큰 규모에서 어떻게 평균화되는지에 있습니다. 한 숲 안에 아주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숲 전체의 법칙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큰 나무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정렬되어 있다면 우리는 숲의 성장 조건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벽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경이로운 나무들이며 우리는 그 나무들이 숲의 평범한 일부인지 아니면 숲의 역사에 숨은 특별한 사건의 흔적인지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조심스러운 미스터리가 나타납니다. 우주는 정말 모든 방향에서 완전히 같은가?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강한 증거가 있지만 세부적인 자료 속에는 때로 해석을 요구하는 작은 긴장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은 관측 오차나 선택 효과로 설명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쌓이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문은 오래 남아 새로운 관측을 부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우주의 가장 큰 규모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방향성이나 더 깊은 초기 조건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큰 무늬 속에서 특별한 형상을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인간의 인식에 대한 질문과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점들을 보면 선을 만들고 선을 보면 이야기를 만들려 합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별들은 실제로 서로 가까이 있지 않아도 지구에서 보이는 방향이 비슷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어 동물과 사람과 신화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은하의 거대한 구조를 연구할 때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배열을 의미 있는 구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이 인간적인 경향을 알기 때문에 통계와 반복 관측과 신중한 검증을 사용합니다. 우주는
상상력을 부르지만 과학은 그 상상력에 조용한 저울을 달아줍니다. 그럼에도 상상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다면 우주의 벽을 지도화하려는 노력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상력은 어둠 속에 질문을 던지고 관측은 그 질문이 어디까지 옳은지 확인합니다. 둘은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상상력은 배이고 검증은 키입니다. 배만 있고 키가 없으면 떠밀리고 키만 있고 배가 없으면 출발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이 둘이 함께 움직이는 항해입니다. 우리는 은하들의 분포를 보며 대담하게 묻고 자료 앞에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 균형 속에서 과학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겸손한 활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은 지구 위의 작은 생명체이고 우리의 몸은 별빛으로 이루어진 원자들의 잠깐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원경을 만들고 빛의 색을 분석하고 수많은 은하의 거리를 재며 수억 광년 규모의 구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갈 수 없더라도 빛과 수학과 끈질긴 호기심으로 지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조용한 기적입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눈동자가 우주의 장성을 상상하고 몇십 년의 생을 사는 인간이 수십억 년의 진화를 이해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깊은 위로가 됩니다. 거대한 우주의 지도는 끝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알려줍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고 오늘의 이론 너머에는 더 정교한 설명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 빛이 남아있고 은하들이 거대한 거미줄을 이루며 암흑물질이 그 구조를 바치고 공동이 여백을 만들며 팽창이 전체의 무대를 넓혀왔다는 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아직 쉼표가 많은 긴 문장입니다. 그 쉼표들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암흑물질은 무엇인가? 암흑에너지는 왜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가?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가장 거대한 은하 구조들은 우리 이론 안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의 우주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은 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밤에 들리는 멀고 부드러운 종소리와 같습니다. 답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답을 향해 갈 수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우주는 자신을 단번에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빛 한 줄기와 그림자 한 조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처음의 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은하들이 만든 거대한 벽은 더 이상 단순히 크기 때문에 놀라운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 원리를 시험하는 질문이고 초기 우주의 기억을 품은 화석이며 암흑물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드러내는 윤곽이고 공동이라는 여백과 함께 존재하는 거대한 문장입니다. 그 벽은 우리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이 보라고 권하는 표면입니다. 가까이 가면 빈 공간으로 풀리고 멀리서 보면 연결로 드러나며 더 깊이 생각하면 우주의 법칙과 인간 인식의 한계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벽은 물리적 구조이면서도 철학적 풍경입니다. 우리가 그 풍경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은 모든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너무 큰 것 앞에서 마음을 닫지 않는 일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직관보다 크고 우리의 언어보다 오래되었으며 우리의 지도보다 넓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를 작게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작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려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놀라운 빛입니다. 은하 하나가 거대한 벽의 작은 점이듯 우리도 우주 이야기의 작은 점입니다. 그러나 점들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벽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아주 천천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세운 긴 벽에서 출발해 그 뒤를 바치는 암흑물질의 조용한 거미줄을 지나고 은하 사이의 깊은 공동에서 우주의 여백을 느꼈으며 오래된 빛 속에 남은 작은 흔들림이 어떻게 거대한 구조로 자라났는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조들이 우주의 끝없는 지도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물질과 빈 공간, 시작과 현재 질문과 침묵이 하나의 부드러운 천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천 위에 우리의 생각도 잠시 내려앉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는 방으로 천천히 돌아와도 좋습니다. 우주의 벽은 멀리 있고 은하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어둠 속에서 흐르지만 당신의 숨은 지금 이곳에서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이불의 무게, 베개의 온기, 창밖의 공기, 멀리서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들이 다시 현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조금 전 우리가 본 우주의 무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게 스치는 속삭임처럼 마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눈을 감으면 은하장성은 먼 강처럼 희미해지고 암흑물질의 거미줄은 밤의 비단처럼 서서히 사라지며 우주 공동의 깊은 침묵은 당신의 호흡과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이 조용한 여정이 당신에게 작은 평온함이나 느린 기쁨을 주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부드러운 우주 이야기를 필요한 누군가에게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천천히 벽을 만들었고 별빛은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왔으며 당신도 이제 천천히 쉬어도 좋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오늘 밤 당신의 꿈 위로 아주 먼 은하의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